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강원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공수처 법안을 먼저 협상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분당으로 내몰리면서 보수통합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에 가겠다는 사람은 빨리 가라고 말하는 등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지난 17일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모든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도 같이 조사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 유소년 주니어 역도대회가 어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수많은 평양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슬슬 다시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비 저감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되는데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정오 서울 광진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3 마이크로그램이던 올 7월 18일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81에서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거나 초미세먼지가 36에서 75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나쁨 등급이 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 집중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나쁨 등급이 유지되다가 늦어도 모레에는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만드는 동풍에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중국 북부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시베리아 고기압에 밀려 내려오다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큰 날의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소재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실시됩니다. 단 경기 북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줄이거나 방진 덮개를 덮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비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 통합을 위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완전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 통합을 언급하면서 12월 중순쯤 보수 통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어떤 중도보수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 위로 어떤 세력이든지 그 길 위로 같이 뜻을 합치겠다면 저희들은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의를 생각하면 소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대통합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수통합 움직임이 보이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에선 유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반대가 강한 만큼 보수 대통합을 꿈꾸는 황 대표가 유 의원을 끌어들이면 당내 친박계와 우리공화당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현재 활동하는 24명 중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모여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데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비당권파에서도 탈당과 신당 창당을 놓고 삐걱거리는 건 마찬가지.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12월 신당 창당을 목표로 단계적 탈당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안철수계에선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에 있는 안 전 대표가 당장 귀국할 확률은 낮지만 한국당 측이 안 전 대표가 보수 통합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지난 18일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SNS에 불편함을 내비쳤는데 오늘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자신의 SNS에 13달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불편함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에서 19명을 체포한 경찰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부터 구속 여부를 심사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대진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법원 앞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체포된 회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된 회원들에 대해 유치인 접견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진현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유사시에 한박도를 초토화할 계획을 세웠다는 우리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북한 매체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거론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가 그제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입니다. 제목은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리숭도는 동족에 대한 악담을 쏟아내다 못해 국군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떠들어대며 우리 영토에 대한 이른바 초토화 계획이라는 것까지 공개하는 망동을. 지난 15일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 때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사령관은 당시 한박도에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라며 유사시에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도록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한박도는 서해 NLL 북단에 있는 북한 관할 무인도로 북한은 지난 2017년부터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령관을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민심은 계획적인 호세를 부리는 리숭도를 비롯한 군부 호전 세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이 사령관은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 해병대 부대장으로 포격 13분 만에 응사를 실시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았습니다. 북한이 연평도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자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요. 청와대가 11월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11월 초까지 기다린 뒤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경제 활력을 주문하며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처음 적용할 당시 6개월의 기간을 준 것처럼 이번에도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논의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저희가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연일 서울 집값은 뛰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없는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부동산 중개소에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강북권에서는 마포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불시에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전매, 자격증, 등록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중개사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마다 이뤄지는 현장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개업소끼리 단속 소식을 공유하는 데다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심거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합동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매일 들여다보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AI의 돼지열병에 잇단 바이러스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경기 연천의 민통선 아래에선 국내에서 10번째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광곡동의 곡교천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분변 시료 한 건을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H5형이나 H7형이 나오면 일단 고병성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알려줘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고 조류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사흘 만에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판정도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연천군의 민통선 남쪽 3km 지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는 10마리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는 주로 비무장지대 또는 민통선 안에서 발견됐지만 이번엔 민통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이라 초기 방역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독 조치를 다른 지역보다 더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 등 9개 감염 지역에 임시철조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격해진 진영 갈등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반짝반짝 예쁘면서도 조금은 섬뜩해 보이는 물건을 파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색으로 치장된 해골 브로치와 양 옆에 손가락 모양의 장신구들. 역시 그 위엔 해골이 놓여있네요. 그리고 여기 거미 모양의 브로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영국의 한 주얼리숍에서 만든 헬로윈 전용 보석들인데요. 헬로윈 데이가 다가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빨간 해골손 브로치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트럭에서 동물 우리를 꺼내서 내리는데요. 이 안엔 바다에 사는 귀여운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동물 우리를 트럭에서 내려 열어봅니다. 이 안엔 바로 아기 바다사자가 들어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무려 6마리! 폴짝폴짝 모래사장 위를 뛰어보는데요. 페루의 한 해안가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가 곧장 치료를 받고 바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해안가에 모여 있는데요. 모두들 삽을 들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브라질의 한 해안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파내고 있습니다. 검은색 덩어리가 잔뜩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기름입니다. 곡물스런 기름이 해안가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남미 근처를 지나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유명한 베니로스 해변까지 번져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름을 제거 중인데요. 하루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3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지는 큰 일교차입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광주는 24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짙은 안개입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홍성이 가시거리 70m, 이천 장호원은 80m 등으로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낮 동안 연무나 방무의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입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의 늦은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또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충남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발원을 했습니다.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중 일부가 내일 서해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제외한다면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1.1도, 대전은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전과 청주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홀수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